평생 누구한테 해 한 번 안 끼치고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겪었던 그 일들은 진짜 참기가 힘들더군요. 알게 모르게 저도 민폐를 끼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누구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산 적은 없는데 말이에요.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참으려던 저를 완전 절벽 끝으로 밀어버린 인간들이 여전히 생각납니다.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고 그때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묻게 되었어요. 제 질문에 남편은 황당했는지 어이없어 했고요. 여보, 혹시 당신 바람 펴? 아니 미선아, 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뜬금없이. 당시 우리 부부는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남편 덕에 시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초반에 다소 불편하기도 했고 아기를 가졌던 저는 입덧으로 몸이 무척 힘들었지만 나름 할 도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한창 신혼이자 임신 초기였던 시기에 남편의 야근이 잦더니 자켓에서 이상한 영수증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모텔이라고 적나라하게 적혀 있길래 전 부들거리는 손을 겨우 잡고 말을 건 것이었어요. 묻는 저부터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깊이 의심이 갔다면 묻지 못하고 한참을 더 지켜봤을 거예요.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믿고 싶었고 그렇기에 정면으로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전 모텔 영수증을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미선아, 지금 이걸 보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이없네. 그러면서 줄줄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과장님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둘 다 술에 떡이 되었고 상사분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모텔에 모시고 자기도 같이 있다가 왔다는 겁니다. 달리 집에 혼자만 들어올 수 없었다면서요.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럴만하기도 하고 살짝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개운치가 않았어요. 저기 그럼 거기 모셔놓고 자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었어? 왜 같이 있던 거야?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영수증을 보고 놀랐으니 물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약간 정 떨어진다는 말투로 저에게 짜증스레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미선아, 내가 그 술자리가 뭐가 좋다고 남아있었겠어? 잘 보이려고 있던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부하 직원이 술을 마시다가 모텔까지 옮겨놨으면 옆에 있으면서 혹시 토하지는 않는지 일어나면 해장국이라도 챙겨드려야 나도 좀 뭐라고 생색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진짜 애지간히 사회생활 이해 못한다. 이걸 내가 설마 여자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구구절절히 듣고 있자 보니 나름 의문이 해결이 되긴 하면서도 짜증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니 머리 뒤쪽에 새삼 땀이 나는 듯 무안해지더라고요. 이후로는 남편이 몇 번 늦거나 출장을 다닌다거나 회식이 잦다고 해도 전 별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무안하게 야단을 듣고 나니 무슨 말을 걸어도 괜히 밖에서 일하는 남편 의심하는 예민한 여자처럼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 말을 입에 댔다고 전 대단한 대역죄인이 되어버려서 그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었고 남편은 집에 와서 저만 보면 맨날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헌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점 만삭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날따라 너무 배뭉침이 심하고 갈비뼈가 쓸리듯 아팠어요. 어쩔 수 없이 썩 사이가 편하지 않은 상태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니까, 애기 아빠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 상황을 돌보고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웬일로 친절하게 받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또 술을 마시는 중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저녁 9시쯤 된 것 같았는데 완전히 취해서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전화한 거야? 나 지금 밖이야. 왜?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꼭 참고 숨을 내쉰 다음 다시 말을 잇게 되었어요. 여보,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집으로 좀 와봐. 배가 너무 아파. 아, 그래? 근데 어떡하지? 나 지금 못 들어가는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마치 자기랑 아예 상관없는 옆집 사는 누구네 애엄마한테 생긴 일인 마냥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을 뱉는 남편이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지 새끼를 뺀 아내가 아픈데 저게 할 소리인가요? 가뜩이나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전 더더욱 화가 났고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배가 울컥하게 뭉쳐오며 머리도 찌르듯이 아프더군요. 이 한심한 인간을 붙잡고 이렇게 내 체력이며 정신력을 쏟을 순 없어서 전화를 끊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바라던 바였는지 알겠다고 하는데 순간 거기서 끔찍한 소리가 그 틈을 타고 들려오는 겁니다. 차라리 귀신 소리였으면 덜 끔찍했을지도 모르는 소리 말입니다. 아, 영준 씨, 이것 좀 보라니까 자기야. 전 눈이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안구가 당길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게 되었어요. 그 상태로 아픈 머리와 배를 겨우 부여잡아가면서 소리를 죽이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있던 저 바보 같은 남편은 대체 어딘지도 모르겠는 장소에서 웬 여자랑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더군요. 이 부분까지도 뭐 접대상 왔다고 하면 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전 마음을 가다듬고 아닐 거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곧 아기를 낳을 부인이 있는데 바람필 리가 없을 거야. 하고 계속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귓속으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는 계속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그 대화는 아무리 들어도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바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아마 애들이 들어도 사리 분별은 가능할 수준이더군요. 영준 씨, 그러지 말고 빨리 이혼해. 배불뚝이 마누라는 뭐하러 데리고 있어? 당신 같은 남자는 나 같은 여자랑 살아야 해. 자기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게. 응? 차마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고 일단은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몸은 계속 아파와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그 길로 저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다시 집에 와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에게 연락 한 통 없더군요. 그동안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했음에도 자꾸 쎄하게 느껴지던 남편의 반응과 갈수록 고돼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며 저를 무시하는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심한 모멸감과 우울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녹음했던 내용을 차마 다시 들어볼 용기도 안 나고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바람이기에 그대로 버틸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을 만나려고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건물로 들어가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1층 카페에서 웬 여자랑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보는 순간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내가 왜 진작에 이런 곳에 나와볼 생각을 안 했는지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걸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믿고 살았던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누가 보면 그냥 남편이 여직원이나 상사 혹은 팀원들과 그냥 앉아있는 것일 뿐인데 진짜 제가 예민한 게 아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찍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로 그들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있었어요. 뛰어서 건너 앉은 것도 아니며 남편이 바로 그 여자 옆에 딱 붙어 다정하게 앉아있더군요. 아마도 전날 붙어 있던 전화기 너머 속 앵앵거리던 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 여자가 남편 회사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결혼식 때 회사 사람들도 다수 왔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이성을 잃었고 그대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일순간 당황해서 저를 한창 보더군요. 여보,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와 남편과 그 여자를 돌아봤고, 아무래도 전부 회사 관계된 사람들이었을 테니 남편은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정말 더 가관이었어요. 마치 제가 가해자인 마냥 답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삭의 임산부인 본인 아내에게 말입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뭐라고? 그 여자는 냉큼 남편 뒤에 숨어버렸고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저를 끌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는데 전 숨은 그 여자의 팔뚝을 잡았어요. 이봐요. 어딜 숨어요? 어머, 이거 왜 이래요? 나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에게 하더군요. 야, 미쳤어? 남편은 그 여자 손을 잡은 제 손을 그대로 확 낚아채서 벽으로 밀쳐버렸어요. 벽에 부딪혀서 멍한 눈으로 기대어 있는 저를 얼굴도 잘 모르는 카페 점장 같은 분이 뛰어나와서 잡아주시더군요. 제가 부딪힌 벽 부분 쪽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던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일어나더니 저를 붙잡아 주셨고요. 말이 안 나가는 저를 대신에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들이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거 남편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배가 나온 임산부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세상에, 애기 엄마가 회사까지 쫓아오게 만들다니 둘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날 한 공간에서 처음 마주한 사람들도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데 가족이랍시고 같이 가정을 꾸린 남편은 저를 세상 혐오스러운 물건을 보듯 쳐다보며 제 앞에서 계속 여자를 감싸며 당장 꺼지라는 게 아니겠어요? 울 기운도 없어 축 처져서 걸어 나오는 저를 회사 직원이신 듯한 여성분들이 뛰어나오셔서 택시라도 잡아주셔서 감사히 타고 들어왔는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어디서 뭘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제대로 나갔는지 저한테 길길이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 얘랑 안 살아. 얘 당장 나가라고 해. 내가 얘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너 정말 미쳤냐? 어떻게 그렇게 내 망신을 시킬 수가 있어? 들어와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빌 거란 생각도 안 했지만 진짜 이 사람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말을 해대는데 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이게 아주 지서방을 뭘로 하는 거야? 몸뚱이가 그 지경이니 남자가 밖으로 돌지. 너 그럴 거면 당장 네 친정엄마한테 가버려라. 나도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떻게 자기 손주, 자기 아들을 품은 며느리이자 아내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임신했다고 하지만 저는 키도 평범한 160cm였고 막달 임산부라고 해도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임신 중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토하기만 하고 그저 배만 좀 나았을 뿐인데 이런 저한테 몸뚱이니 뭐니 이전에 남편 전화 속으로 들려온 그 여자도 제가 임신했다고 배불뚝이라고 해대질 않나. 정말 아이만 아니었다면 전 극심한 스트레스에 밀려 무슨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더군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길로 짐을 대강 싸서 택시를 타고 친정엄마 댁에 왔고 엄마께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도 사는 게 힘드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남편이 모시고 병원에 갔어. 나 그 집에 혼자 있는데 몸이 계속 힘들어서. 엄마, 나 여기 신세 좀 져도 돼? 엄마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걱정스러운 얼굴로 알겠다고 하셨고 전 그렇게 친정엄마 댁에 있었어요. 아기를 낳기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섭고 다 세상 서럽더라고요. 이대로 남편도 없이 애를 낳으러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절망하고 있는 사이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번호가 뜬 순간 놀라기도 하고 분노가 끓으면서도
그래도 전화를 한 걸 보니 지도 생각을 좀 했나 보다 싶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야, 잔말 말고 너 빨리 이혼해주는 게 좋을 거야. 뭐? 너 우리 회사 와서 한 짓거리 뭔지 모르지? 너 때문에 나 이 회사 잘리게 생겼어.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나는 진짜 너 같은 여자한테 질렸어. 네가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런단 생각 못하지? 남편은 뭐라고 대답을 하려는 제 말을 막고 무조건 이혼 얘기만 해댔고 황당해하던 차에 갑자기 누가 재빠르게 전화기를 낚아채더군요. 이봐요. 누구세요? 나 몰라요? 당신이 내 손목 완전 비틀어놔서 나 아파 죽겠는데 치료비 줄 거냐고요. 정말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남편과 좋다고 앉아있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대체 남편 눈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 여자 앞에서 얼마나 저를 무시해놨으면 자기 주제도 생각 안 하고 감히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뭘 다 해요? 이제 시작이구만.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사과하라고요. 저는 점점 머리가 이상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임신 말기라서 여러모로 챙길 것도 많고 마음은 불안해서 쿵쿵거리는데 남편과 이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대면서 자꾸 이혼을 해달라. 안 그럼 무슨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해 만에 회사에서 뒤집은 걸 다 책임을 묻겠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해댔어요. 고소해. 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매번 전화를 끊었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전 결국 남편도 없이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에 이끌려 출산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예정일보다 아이가 빨리 나왔고 엄마는 도대체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길래 남편이 와보지도 않느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 엄마께 전 그저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잔 말밖에 할 수 없었고요. 겨우 기운을 차리고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놨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더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거사. 미안해 엄마. 나는 못 참아. 당장 그 집으로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올 거야. 그리고선 친정엄마는 그 길로 시댁에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뻔뻔했고 심지어는 그 집에 그 상간녀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간녀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그 여자는 엄마를 향해 여긴 왜 오셨어요? 올 때 못 올 때 구분도 못 하세요? 하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하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모든 게 싫어서 조리원으로 옮겨가 있는 동안도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울며 비명을 지르고 우울증으로 견디지 못해서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 애를 낳았는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집에 누워있고 산후도우미님과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고 계셨어요. 엄마는 연신 제 걱정을 하시고 거기다 화병까지 오셨는지 몇 번이나 울컥하셔서 체하시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죄인인 것 같고 아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더라고요. 허나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자식이 태어났건 말건 안중에도 없었고 제가 친정으로 들어온 걸 알았는지 끝도 없는 이혼 맹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혼 안 해주면 너 우리 회사 와서 난리친 거 다 책임 물을 거고 잘릴 뻔한 거에 대해서 위자료도 물릴 거야. 좋게 말할 때 떨어져 나가라. 어? 해봐. 어디 다 해보라고. 솔직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긴 했지만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이혼하라고 하시고 저 역시 이대로는 정말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울면서 제 품을 파고드는 아기를 보는데
이해만 없었으면 싶다가도 이해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저와 아이가 그나마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지긋지긋한 남편과 이상한 상간녀로부터 벗어나야 했기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저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밤낮으로 저를 조롱하고 난리를 쳤기 때문이에요. 뭔 고집으로 아직도 영준 씨 옆에서 본처 노릇을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이혼해주라고요. 여자가 적당히 빠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벨도 없으니 남자들이 지겨워하지. 그렇게 전 괴성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져버렸고 얼마 안 가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직후여서 모든 게 피로하고 힘든 게 아니었다면 한 2, 3개월만이라도 더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을 겪은 거라면 아주 조금은 이성적인 대처를 해서 그 둘에게 난리를 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상황이 전혀 안 되었고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었고 출산 직후에도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피말리듯 쥐어짜서 억지로 이혼을 시켜대다니. 제 쪽에서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 아기를 쭉 키워왔고 아이가 점점 자라서 3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일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척 언니의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엄마도 여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나가라고 하셔서 겨우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온 교육기관이며 가족들,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더군요. 아무리 사회 흐름이 좋아졌다지만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좋지 않았는데 저처럼 결혼했다가 혼자 되신 분이 회사의 상사로 계셔서 그나마 조금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기를 데리러 가야 해서 조금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밀린 일은 집에서 마무리해서 제출할게요. 네. 그러셔도 돼요. 얼른 가보세요. 그분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조금 일찍 퇴근할 때에도 상황을 봐주셨고 아프다고 하면 그날 휴일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이날이면 아이 선물이라며 조그만 간식을 선물로 주시는 섬세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교제를 신청해 오신 겁니다. 네? 저랑요? 솔직히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저 같은 싱글맘이 뭐가 좋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회사를 옮겨야 하나 생각을 하던 중에 저를 소개시켜준 친척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상사분은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하셨다더군요. 신혼일 무렵 아내가 병을 얻어서 일찍 숨을 거두게 되었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원하셨다던데 그래서 가끔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회사를 갔을 때 그리 예뻐해 주셨나 싶어서 조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결국 우리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친정 엄마는 이상하게 이 교제를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다시 결혼해서 네 삶 살아. 대신 잘 살아야 해. 네 인생이니까 말이야. 엄마는 대신 못 살아줘.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 부분에서 다짐을 하게 되었고 재혼을 해서 1년 정도 지나 딸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아이들끼리 터울이 나는 것도 있고 딱히 재혼 가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저는 요즘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평생 혼자 살아가려고 입술이 찢어지도록 악물었던 그때를 떠올리니 참 사람 일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최근에 다른 모양새로 또 겪게 되었지 뭡니까? 얼마 전 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처음에 무시하고 꺼버렸는데요. 이상하게 반복해서 계속 같은 번호로 오길래 아무래도 지인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네요. 윤미선 씨 맞지? 맞냐고. 네?
제가 윤미선인데 그쪽은 누구세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영준 씨랑 같이 있지. 솔직히 말해봐. 뭐라고요? 도대체 누구세요? 세상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 바로 전 남편과 바람피고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상간녀였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괘씸한 말과 함께 양육권도 포기해버린 인간이라 제가 무슨 연락을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도도하게 남편 팔짱을 끼고 저를 훑어보던 상간녀가 자기 남편이 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인간을 왜 저한테서 찾고 있는 거랍니까? 그것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요. 이봐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지 알아요? 그 인간을 왜 나한테 찾냐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덜 척이 없었어요. 이걸 뭐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쌤통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거기 안 갔나 보네? 이봐, 윤미선 씨, 이 인간 이런 인간이었어? 뭔 말인가 싶어 불쾌한 기분인 상태로 일단 계속 귀를 기울였는데 정말 짠하기 그지없는 사정이었어요. 이 사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생명이 질긴지 맨날 아파 죽겠다면서 몇 년째 날 죽일 듯 잡아. 당신 어떻게 이런 집에서 참고 살았냐? 이제는 막 손찌검도 해. 나 진짜 살기 싫어. 이건 뭐 가관도 뭣도 아니더군요. 그나마 나랑은 같이 산 지 2년도 안 되어 손찌검을 했으니 바람핀 당신은 10여 년 가까이 시간 지나 손찌검을 했으면 그래도 너는 더 사랑했나 보다 하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옛말에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냥 놔두고 물 흐르듯이 살면 원수의 시체가 저기서 둥둥 떠내려오는 걸 볼 거라는 어느 나라의 명언이 생각나더군요. 사실 전 뭐 그런 대단한 미인도 아니고 그런 꼴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떨쳐버리고 제 삶에 집중했을 뿐인데 이렇게 알아서 자기네 소식을 저한테 알려오다니요. 술주정에 뒤섞인 저 여자의 한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렇게 술독에 쩌들어 살고 회사도 변변찮은 곳으로 옮겨서 벌이도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건지 아무튼 그 상간녀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제야 제가 겪었던 지옥을 맛보나 싶더군요. 거기다 전 남편에 관한 소식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이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건너 알게 된 소식이에요. 전 남편이 술독에 찌들어 살다가 밖으로 나돌더니 급기야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던데 아마도 상간녀는 이 틈을 타서 도망갈 테고 전 남편은 혼자 쓸쓸히 그 말로를 맞이하겠죠. 그걸 생각하니 제가 고생했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의 고통이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그냥 이대로 제 삶에 집중하고 싶고 그렇게 막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전혀 불행하지도 않은 삶이지만 계속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사실 진짜 복수는 저들이 망하고 자시고 뭣도 아니라 그저 제가 저에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저처럼 뭔가에 시달려 죽기 전 길목까지 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싸울 대상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고 나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마음 먹고 일어나기까지 수년이 걸렸기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세상엔 억울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맷집을 키워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더군요.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